행사나 이쪽도 어때요? 뭐 화가 나는 상황이죠. 네, 이제 작년에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뭐 비관적이라기보다 작년에 너무 희망을 많이 줬다. 네,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포기라도 했을 거 아니냐. 1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예.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희망적이다. 뭐가 됐다.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저희 MC 업계 뭐 이벤트 업계 예. 모든 데서 마찬가지로 보면 저희 MC 후배들은 지금 이제 막 택배 배달하고 있어요. 예, 택배 배달하고 있고 편의점 알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감독님들 빚 갚아야 되시고 생활비 돼야 되니까 현장 뭐 노동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임용무 대표님. 네, 예.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은 이제 문화예술 쪽과 그리고 행사 기획 쪽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 한 3년에서 5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생겼기 때문에 장기화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일상으로 돌아가기는 참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돌아가더라도 저는 일상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완전히 뭐 전처럼 완전 회복은 없을 거다. 그리고 뭐 폭발적인 일이 늘어남도 없을 거고 많이 달라지는 생활 속에서 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작년만 해도 뭐 금방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은 우리 희망들을 갖고 있었는데 두 분 왜 그렇게 또 비관적으로 예, 당장은 안 된다. 특히 3년에서 5년까지 얘기를 하셨네요. 예. 네. 예. 자영업, 여행업 뭐 예. 여러 직종에서 어렵다고 하지만 문화예술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한 예를 들면 어떤 음악가 분이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예. 대표님, 저 오브리 뭐 공연이나 행사 있을까요? 당연히 요즘에 없죠.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지금 둘째가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교회에서 지휘하는 사례비 40만 원 말고는 수입이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네. 뭐 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코로나가 또 변종도 생긴다 이런 것들이 좀 당장으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행사나 이쪽도 어때요? 뭐 화가 나는 상황이죠. 네, 이제 작년에는 저는 솔직히 그래요. 뭐 올해 뭐 어떻게 될지 뭐 비관적이라기보다 작년에 너무 희망을 많이 줬다. 네,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지. 그럼 포기라도 했을 거 아니냐. 1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예. 괜찮아질 거다. 좋아질 거다. 희망적이다. 뭐가 됐다.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뭐 저희 MC 업계 뭐 이벤트 업계 모든 데서 마찬가지로 보면 저희 MC 후배들은 지금 이제 막 택배 배달하고 있어요. 예, 택배 배달하고 있고 편의점 알바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스템 감독님들 빚 갚아야 되시고 생활비 돼야 되니까 현장 뭐 노동 일들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철 대표님은 스펙트럼을 이제 대표님으로 계시고 그간 이제 국내외 800개 정도의 기획 공연 등을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하고 계시는 일들이 좀 어떤 건지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문화예술 특히 공연계의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주식회사 스펙트럼은 2018년 설립이 됐는데요. 네. 2011년도 순수예술 기획이란 이름으로 공연 기획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이제까지 한 국내외 공연 800개 정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까지 힘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연 자체가 캔슬되거나 아니면 진행 중에 또 공연장이 폐쇄돼서 캔슬이 되면 이제까지 일한 것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홍보물 제작한 것도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1년을 또 기다리던가 다음 공연을 또 진행하다가 이것도 또 사회적 거리두기 또 심화가 되면 또 공연 자체도 어렵고 연주자들은 때로는 공연 코앞에서 캔슬돼서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한 일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공연은 많이 축소됐고 이거에 대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야, 그간 800개 기획 공연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참 막막한 느낌들이 드는데 이명무 대표께서는 프리랜서 MC이면서도 또 네. 외식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예. 어렵습니다. 계속 어렵다는 얘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몇 같은데. 년째죠? 제가 이제 프리랜서 MC 활동한 거는 14년 정도 14년. 됐고, 뭐 제자랑 같지만 그래도 나름 A급, 네 저희 지역하고 제가 또 평창 동계올림픽에 또 한국 아나운서로 다녀올 만큼 그래도 나름 인지도가 있었죠 코로나 전에. 네. 인지도가 있었는데, 본인 생각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제 생각이지만, 예, 예, 뭐 많은 분들 좀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는 상황인데, 예. 그때는 사실 그랬어요. 뭐 오랜 시간 10몇 년간 일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 이제 청년으로서 나도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냥 단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코로나 이전에는 한 연봉 1억 정도, 네, 그 정도의 MC였는데 작년 이제 매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400만 원 제가 매출을 했더라고요. 1억에서 행사로만 네. 순수 400. 400. 야. 네, 그리고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 가게가 이제 월 매출이 한 4천 정도 나오는 가게인데요. 네네. 사실 이제 오늘 나오기 전에 내 상황이 어느 정도가 돼야 뭐 판단을 좀 서야 돼서 월 매출을 찍어봤어요. 이번 달 월 매출을 현재까지 그러니까 4천 원 정도를 팔던 가게가 저희가 지금 400만 원 정도 팔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뭐 상권도 복명동이면 지역에서 굉장히 그렇죠. 좋은 상권이고 뭐 대전에서 제일 핫한 곳이고 상권 자체도 가장 중심거리에 있는 가게예요. 연말 연초는 또 성수기였잖아요. 그죠? 못 나오겠죠? 정부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천에서 400으로 뚝 떨어졌네요. 네. 그럼 뭐 마이너스 보는 게 그냥 4천에서 400으로 떨어졌나? 그렇게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자영업자 저 같은 경우는 월세 내야죠. 네, 직원 줘야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가 한 2천 정도 뜬다고 보시면 돼요.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뉴스라든가 주변에 이렇게 접하는 이야기는 듣지만 실질적으로 두 분이 생생한 지역에서 일들을 하시면서 들어보니까 참 이거 어떻게 되나. 자, 그런 과정에 그래도 정부라든가 특히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또 언론에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도 뭐 긴급 생계 지원 자금이라든가 문화예술인들을 돕겠다라는 그런 또 지원도 있었고 올해도 보니까 뭐 예술인들 2,400명에게 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들 그리고 또 간접 지원일 수는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 컨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 등등 어떤 생태계 복원에 대한 그런 지원책들이 있네요. 자, 이런 것들 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시긴 하잖아요. 그죠? 네. 예. 네네.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예.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음악가들한테는 정말 생계에 직면했을 때는 그 100만 원 너무 소중한 지원이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에 속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고기 잡는 법을 좀 알려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언택트 시대에 뭔가 이 예술 창작으로 수입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생활형 예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연구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전에도 프리랜서 지원금들 있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게 선별적으로 잘 지급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저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네, 저 프리랜서인데 못 받았어요. 아니 뭐 조건이 좀 까다로웠나 보죠?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뭐를 증명을 해야 된대요. 네네. 내 매출이 감소됐는지 어땠는지. 근데 프리랜서 MC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문화예술인들한테 그걸 증명하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뭐 월 소득이 계속 찍히는 게 아니라 월급을 받는 게 아닌데 그게 어떻게 감소했다. 뭐 그런 부분은 증명하기 어려워서 좀 어려웠고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하는 그 지원 사업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에서 대전이라서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뭐 MC들은 뭐 라이브 커머스도 많이 하고 예. 하는데 대전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대전이 이제 뭐 비대면 컨텐츠에 대한 그 플랫폼이 좀 적죠? 네, 많이 적은 네, 편입니다. 거의 전무하다고 봐야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대전시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것도 대전시도 그렇지만 정부도 좀 오래 갈 거를 예측을 해서 미리 그런 기반을 좀 구축해 놓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정책은 실효성은 있을까요? 저는 실효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만들기까지가 어렵겠죠. 예. 네, 제 생각에는 뭐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서 전처럼 뭐 대면 행사들이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요. 네, 비대면과 대면이 같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거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전염병들이 발생이 되면 똑같은 일들을 겪을 거니까 그러면 차라리 지원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모아서 네. 좀 그런 기반을 좀 구축하는 게 장기적으로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1인당 쪼개줘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럼요. 그거 근데 이상철 대표님은 이제 지금 당장 급하니까 그래도 1인당 100만 원이든 얼마든 좀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예. 말씀하신 거에 좀 공감하는 게 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 이것도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스튜디오라든가 유튜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스튜디오 여기도 스튜디오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설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네. 예술가들이 뭐 유튜버가 또 될 수도 있는 그 다음에 아니면 예술 창작 활동을 온라인 상에서 그래서 온라인 지원 사업이 공고가 났다고 해서 기획서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해서 신청하고 결과 승인받고 이런 걸 떠나서 자율적으로 내가 이런 온라인 플랫폼에 좀 배우겠다라고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을 좀 전수하는 네네. 전달하는 이런 클래스를 좀 개최를 하던가 아니면 이런 시설을 확충을 해가지고 좀 널리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는 지원이 있으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아니 지금 이야기 가운데 또 이게 비단 문화예술이라든가 행사업계뿐 아니라 이제 전 국민 이제 여러 영역에 다 같이 힘든데 자체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자구책을 좀 만들어라. 그 예술인들도 무대만 서려고 하지 말고 다른 영역에 좀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얘기 좀 있잖아요. 행사업계도 뭐 프리랜서 MC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그런 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또 주변에서 좀 근황은 어때요? 뭐 좀 자기의 뭔가를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다른 쪽에? 예. 저희 뭐 MC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그 뭐 라이브 커머스에서 인터넷 쇼핑이 굉장히 핫해요. 네. 근데 대전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다. 저도 이제 많이 알아보고 했는데 플랫폼 자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요. 예. 네, 제작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서울에 있는 MC들은 오히려 호황이더라고요. 야. 예, 그 뭐 중소기업처 뭐죠? 그 벤처기업청인가요? 거기서도 예. 이제 많이 밀어주고 중기부에서 하시니까. 많이 지원하죠. 네. 예. 근데 대전은 없어요. 대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찾아보고 저도 아무리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봐도 할 수가 없어요. 외식업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 있는 외식업들은 뭐 밀키트 제작이나 뭐 해서 이제 배송할 수 있는 네, 그런 인터넷 플랫폼이 있어서 만들고 할 수가 있어요, 제작을. 근데 대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지금 뭐 못하는 분들은 사실 이 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제는 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굳혀지고 포기까지. 포기죠. 예. 뭐 중고 장터 같은 데 있어요. 시스템팀 같은 경우 진짜 그걸 몇십억을 주고 구매를 해서 코로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예. 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다 대여금이거든요.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행사에 필요한 음향 장비, 조명 장비 네, 이런 그렇죠. 거를 다 리스 형태로 대여를 하는군요. 그렇죠. 자동차 리스처럼 리스를 받는 거예요. 그럼 매달 그 돈이 지금 나가고 있겠네요. 그렇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매달 내야 되는 거죠. 네네. 네. 다들 어렵고 그냥 사실 안 좋은 선택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뭐 저희 업계에서 들리는 얘기에서도 어떤 감독님이 참 안타깝게 그렇게 됐다더라. 얼마 전에도 있던 얘기고요. 네네. 네.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런 건 잘 모르지 뭐 창고에서 있는 장비 꺼내다가 걸어놓고 행사하는 줄 아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었군요. 아니죠. 뭐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의 그 엄청난 금액을 한 번에 현찰 주고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빚이죠. 그렇군요. 문화예술계도 그 무대에 서지 못하는 예술인들이 혹시 뭐 다른 쪽으로 좀 생계를 꾸려가고 있나요? 문화예술 쪽은 예. 더 어렵죠. 왜 어렵냐면 예. 예술하는 그 머리 뇌가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이죠. 예를 들어 예. 행정 업무도 예. 더 잘 솔직하게 잘 못하세요. 아, 컴퓨터를 다루기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특화된 게 성향이 해외 유학을 가면 거기서 한 뭐 길게는 5시간, 10시간 피아노 연습만 하고 성악 연습만 하고 그 다음에 언어 배워야 되죠. 그러면 언어 배우고 예술 창작 연습을 하고 그러다 갑자기 택배를 하려고 해도 손가락으로 먹고 사는 이분들이 몸을 쓰기가 어렵군요. 그렇게도 어렵고 뭐 성악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예술가는 예술가라서 더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직종을 찾는 것들이. 맞습니다. 예술가는 그 분야에 정말 한 우물을 팠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네네. 분들이 다른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급하면은 택배라도 하지 뭐 이런 그게 참 쉽게 할 수 없는 얘기군요. 예. 아까 정부 지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네. 저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거버넌스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원해주고 해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자율적인 민간 메세나 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대전의 대표적인 이런 메세나 혹시 뭐 떠오르는 기업이라든가 사례가 있을까요? 기업들 하면 뭐 옛날에 하나은행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뭐 음악회 좀 개최해주고 뭐 그런 것들은 좀 들어봤네요. 예. 그런 것처럼 예. 개죽산의 황토길이 관광 문화로 뭐 백선에 선정되기도 하고 지역의 이런- 소주 회사가요. 예. 네네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예술가들로 해서 뻔뻔한 클래식으로 공연도 하고 산에서 이런 식으로 또 황토길 이런 걸로 관광 명소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들과 연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자연스럽게 예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끔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면서요? 대전 문화예술 발전 협회 아직 창립은 안 했고 네네. 지금 준비 중이고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기업인들과 예술인들이 그 협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면서 지금 네. 같은 그런 네. 메세나의 시스템을 모델들을 좀 구축하려는 그런 시도군요. 자연스럽게 친교 활동도 하고 네. 뭔가 사업도 같이 만들어가고 그러려고 하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야 되는데 대전에서 그런 네트워킹이 없더라고요. 기업인들은 맞아요. 예술인들하고 이게 교감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후원하고 싶어도 어떻게 후원해야 되는지 대전에 어떤 예술가들이 있는지 만나볼 수도 없고 대화해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메세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이제 그런 어떤 장기적인 시스템이 답이 될 것이다. 예,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이명우 대표님은 어떠세요? 버틸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제는 뭐 예, 버티기가 아니고 살아야 된다. 아. 네, 살아야 되니까. 절박함이군요. 네,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는 이제 프리랜서 MC니까 저희 좀 MC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좀 대변하고 싶은 내용은 네, 이 예술인이라는 그 틀이 있잖아요. 예, 자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증명?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예, 사실 저희 MC들은 예술인이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증명할 수 없는. 없죠. 네. 근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도 대중 예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예술가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MC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예술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많았고요. 예. 그리고 뭐 저희는 예술 뭐 단체가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꿈을 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대학교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대학교 그렇죠. 학과들도요. 그 친구들이 설 자리들이 더 없어지는 거고 직업군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저희 MC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도 같은 공연 예술가다라는 좀 그런 기준들이 좀 잡혔으면 좀 낫지 않을까. 네. 그 아마 이제
일반 공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하나를 만드는 협업 체계가 잘 구축이 돼 있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혼자죠. 솔로 형태로 다니시는 그래서 이게 연대와 공동체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이 연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제 진행 파트에 계신 우리 프리랜서들도 이 기회에 아까 시스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연대와 공동체라는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움직임들은 아직까지는 뭐 지역에서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그냥 모임 정도만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네네. 이게 단체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네.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날씨도 추운데 자꾸 움츠러들어요. 자꾸 쭉 의자 때문에 좀 저도 좀 그런 의자면은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움츠러드는데 네. 우리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리고 4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9월까지는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정부를 믿고 신뢰를 할 때 올해 어떨까요? 한 10월, 11월, 12월 그래도 희망은 좀 있는 겁니까? 올해는 없다고 봐야죠. 네, 저는 그래도 없다? 네, 없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다 없어요. 지금 저는 원래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예, 근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예. 네, 뭐 다 백신 맞고 한다 한들. 예. 그 다음에 올해 그러면 한 11월 정도 된다고 저도 발표를 좀 본 것 같거든요. 뭐 10월, 11월. 시간적으로 네. 올해는 갈 것이다 그냥 이대로. 그렇죠. 뭐 한 달 남았는데 뭐 예, 12월 달 추워 죽겠는데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긴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고 해서 이게 확 또 마스크 벗고 막 뛰어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네, 작년과 별다름 없다. 또 버텨야 된다. 그런데 이게 버틸 수가 있나요? 지금? 암울합니다. 우리 이상철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올해 그래도 뭐 올해 예. 어렵죠. 어렵다. 그런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예. 정부의 도움만을 기다리지 말고 음. 각자 살 길을 찾자. 음. 물고기 잡는 법을 찾자. 이것은 한 예를 들면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이런 뭔가 예술을 하고 있지만 직업 개발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런 것에 대해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정책 지원에서도 많은 홍보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서 예술인들이 좀 생존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정보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한 해를 그렇게 오히려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네. 다른 분야에서 좀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 이후에 올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희망을 가지고 또 좋은 멋진 미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저 대표님께서 예. 제가 좀 잘못한 것 같네요. 네, 너무 비관적이었어요. 네. 좀 좋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 훈훈하게. 있습니다. 네, 훈훈하게. 네,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예. 버틸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한민국 민족이잖아요. 저희 네,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빛나는 민족이니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려운 과정들을 또 많이 슬기롭게 겪었고 거기에는 또 서로가 우리가 힘을 모아가는 저력이 있는 민족이니까요. 자,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제 두 분이 아마 이제 30대와 이제 40대고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에서의 그 연령대 허리 그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밑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는 후배들 또 선배들 모습 보면서 중간에서 좀 더 굳건하게 이렇게 뭔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좀 듣고요. 예,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라든가 또 이 방송을 그 여러 행정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거든요. 예,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멋진 미래를 준비하자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끝날 때 중요한 얘기를 하네. 그 중요한 뭔가가 뭐냐면 예. 소통. 소통. 지원 중요하네. 정책 일반적으로 음. 테이블 위에 앉아서 몇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말고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예술인들도 얘기를 좀 하고 네. 충분한 소통과 이런 화합 음. 서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미래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냥 일방적인, 그렇죠. 네, 일방적인 정책, 실효성이 없는 정책. 그리고 이거는 뭔가 나오긴 나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 해당이 안 돼.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잖아요. 신뢰가 쌓여져야 되는데 예.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 소통을 해야 우리가 멋진 미래를 안전하게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소통.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소통합시다. 그러나 이제 대면이 못하니까 우리 이 문화공장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하겠습니다. 예, 임 대표님. 저는 엔드가 아니라 엔드였으면 좋겠어요. 네, 끝이 아니라 네, 그리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지 사람 간 거리두기는 아니잖아요. 네, 모든 것들을 아예 끝을 내지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열어놔야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을 때 회복과 재생도 빠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역 문화 행사들이나 뭐 공연 예술들 하지 말라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같이 모색을 해주고, 사실 뭐 기사 또 보니까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전체 다 착용하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봤더니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걸 해서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야 끝이 아닌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희망을 갖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두 분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저희 문화공장 항상 열려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가운데 서로가 소통을 하고 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들, 결국 이제 사람을 직접 못 만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제 영상이라든가 온라인 저희 문화공장의 그런 역할들을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나오셔가지고 좋은 소통의 장으로 이용하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문화공장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